여수세기 광양시의 공약 사업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가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인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주 순천에서 발생했던 선배 약혼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선배 약혼녀를 살해 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한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계적인 사후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측은 지역의 정관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요. 일괄적인 매각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부지를 당장 일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먼저 공식화한 건 전라남도와 항만공사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박람회 부지 내 국제 전시 컨벤션이 건립 타당성이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를 들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고, 항만공사는 추후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매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항만시설과 연계한 해양관광 어떤 거점 육성을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 재단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BC 구역에 대한 어떤 매각 부분을 잠시 올 연말까지라도 좀 연기를 해주시고, 매각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구역별로 항만공사 활용부지와 컨벤션센터, 공공기관과 연구소 용지 등 좀 더 구체적 활용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공공의 용도로 꼭 남겨놔야 하는 구간으로 현재 크루즈 부두 인근을 지목해 강조한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제 해양 관광 거점항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부두를 거기에 기초적인 어떤 시설을 그걸 무용화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인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반면 여수시는 민자 유치가 가능할 때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박람회 사활용도 되고 우리가 의도하는 민자 유치도 이루기 위해서 그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간 제한 업체가 상당수가 있으니 사후 활용 계획에 맞게 절차대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 청원을 제기했던 한 회사원은 여수의 관문이 7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다며 시의 매각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거 좀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호텔이 됐든 리조트가 됐든 그렇게 해달라고 다들 아우성인데 이거를 왜 방치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에서도 빨리 이거 정리하셔야죠. 해양수산부 김광용 해양정책과장은 민감한 지역 정서를 의식한 듯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리셋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참고만 하겠다는 뜻인지, 그럴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간담회가 열리기 직전 여수시청 앞에서는 해수부 관계자들의 방문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전반의 정서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민선 7기 광양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은 순조로운 반면 민자 유치가 벽에 부딪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광양시의 핵심 사업인 어린이 테마파크.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정연복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구축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길동 인근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전체 부지의 80%인 49만 제곱미터가 매입돼 토지 보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예산 확보와 사업의 현실성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부터 지역 대기업을 통한 민간 자본 투자가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000억 원대의 투자의 취재안을 받은 포스코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올해 초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시민단체 역시 거액의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와 함께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이걸 좀 축소해서 우리 시에 맞는 재구성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광양시가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 없이 토지 보상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어린이 테마파크의 중요성을 감안해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실시 설계 등 세부 계획이 나왔을 때 판단해달라며 토지 보상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민자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비해 행정 불신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의 하나로 야심차게 첫걸음을 뗀 어린이 테마파크가 민자 유치를 통한 성공적 사업 수행으로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앞으로 행정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제철소 협력사협회에 소속된 업체 임직원들이 오늘 광양시청 앞 사거리 등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제철소의 고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후방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고 제철소 협력업체와 광양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고로 내부에 잔존가스를 무단 배출했다며 당진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전라남도도 오는 18일 청문 절차를 거쳐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농민들과 가축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세울 때 농촌과 관련된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촌지역 피해 규정은 없으며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농작물과 가축 피해 연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7살 최모 씨.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범행을 모두 완강히 부인하던 최 씨는 3차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장 검증 이후 진행된 4차 조사에서는 살해 혐의까지 시인했습니다. 범행 시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범행을 죄송합니다. 앞선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지만 나무에 걸려 치명상은 입지 않았고 목이 졸려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회사 선배와 술자리에서 다툰 이후 회사 선배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선배의 약혼녀인 피해 여성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도 1년 가까이 알고 지냈던 최 씨가 회사 선배를 핑계로 집에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송치제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강간 등 살인죄 이 제명으로 송치하게 됐습니다. 과거 2차례 이상 강간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최 씨는 이번 혐의가 확정될 경우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동안 지방비로만 지원됐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의 해상 운송비가 오는 12일부터 국비로 지원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운법 개정으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와 유류, 연탄, 목재 펠릿 등 4종에 대해 해상 운송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국비 50%를 포함한 4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도내 8개 도서시군에 생필품의 해상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민선 7기 1년간 시민소통을 강화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놨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반 스카이큐브 등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광장 토론회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에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대비해 정책 공론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를 맞아 남도 들녘에서는 농민들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식사를 챙기는 것인데요. 공동체 급식과 천원 식당이 마련돼서 농사일에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초여름의 날씨로 접어든 남도 들녘마다 이양기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른 새벽 모내기를 시작한 농민들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이면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좀 시골 사람들이 농목이 때 되면은 어차피 집에서 밥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할 시간도 없고. 마을 공동급식소가 남도 들녘 곳곳에 생기는 것은 이때쯤입니다. 농촌 지역에 농번기 차례만 운영되는 공동취사장입니다. 점심 무렵이면 줄을 설 정도로 농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년째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강진군의 한 농협은 천원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받는 돈은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합니다. 일을 하다가 들어가서 또 반찬 만들어서 또 먹으려면 힘들고 찾아 먹기도 힘든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는. 농번기 철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식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로 식사 준비는 농협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동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부모 형제와 또 자식들을 돌보는 장년의 마음으로 우리가 농민조합원들을 잘 보필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해주신 것을 저희들은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번기 남도 들녘의 새로운 풍속도가 된 공동급식은 모내기가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행현 공장의 설비 합리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3월부터 320억 원을 들여 산행현 공장의 노후화된 제어 설비와 전원 공급 장치 등을 교체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제철소 측은 이번 설비 합리화 작업으로 내년 강판의 품질과 원가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곡성군 83살 A씨가 산소를 다녀온 이후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을 보여 검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진드기에 물려 이 질환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고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9명, 2017년 18명, 지난해 1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화양면 장수리 산간에 설치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트랩에 지난 1일 멧돼지 6마리가 동시에 포획됐습니다. 포획 트랩은 먹이 길들이기로 유인해 멧돼지 무리를 동시에 잡는 방식으로 최근 도입된 장비입니다. 여수시는 이 장비를 올해 5군데에 설치했으며 사업 효과를 분석해 보급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와 태풍급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충일인 내일 오후에 전남 남서해안으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50에서 100mm,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과 모레 아침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고 내륙에도 1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아인과 가족 800여 명이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전남 농아인의 날 행사에서는
농아인 복지 증진 기여 공로로 양효숙 전남 농아인협회 보성군 지회장 등 34명에 대해 표창이 수여됐고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고 대학생 8명에 대해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또 농아인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열린 수어문화예술제에서는 농아인과 비장애인이 노래, 연극, 마임 등을 함께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흥군과 전남 테크노파크가 국내 드론 관련 기업 10개사와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서울과 나주, 금산 등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드론 관련 10개 기업들은 오는 2021년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완공될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제조 공장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흥군과 전남 테크노파크는 민간 드론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드론 산업 육성, 정책 개발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드론 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과 기업 지원, 거점 역할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